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930년대 항일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투들이 전개되게 된 배경에는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일부 사람들이 조직적인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서 1920년대에는 서간도의 서로군정서, 북간도의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과 같은 독립군 단체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일본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의 국내 진입작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일본군과 우리나라 독립군의 큰 전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1920년 6월에 일어난 봉오동 전투입니다. 독립군들이 활발하게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게 되니까 일본군이 두만강을 건너 독립군의 근거지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을 중심으로 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크게 격파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발표에는 일본군이 150여 명 사망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이 크게 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전투가 바로 1920년 10월에 일어난 청산리 대첩 또는 청산리 전투다라고 했습니다. 일본군이 만주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없었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훈춘에서 일어난 이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말을 타고 도적질을 하는 마적대를 일본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자기들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마적에게 공격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거든요. 일본의 훈춘 영사관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일본이 발표하기로 이러한 공격은 독립군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명분을 얻은 다음에 대규모 부대를 만주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등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일대, 이 백운평이나 어랑총 등지의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를 하게 됩니다. 이때 3만 명이 청산리 일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록에는 한 1000여 명 정도가 일본의 사망자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산리 전투를 전후해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 10월에 일어났던 간도참변, 이때가 경신년이었기 때문에 경신참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봉오동 천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일제가 간도 지역 한국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독립군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간도 주민들의 물자 공급이 있고, 이런 간도 주민들에게 총칼을 쥐어주고 훈련을 시키면 독립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독립군 부대의 근거지를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는 생각에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간도참변 그리고 경신참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던 독립군 부대들은 북만주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부대들이 러시아에 위치한 이 스보보드니 바로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러시아 레닌이 독립군의 활동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항상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1921년에 독립군 역사상 큰 아쉬움이라 할 수 있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시로 이런 간도 참변을 피해서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이동을 했는데요. 이때 지휘권을 둘러싸고 독립군 내부의 공산당 세력들, 즉 사회주의 세력들의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러시아 레닌이 가지고 있던 붉은 군대, 이 적군이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교양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주의가 전 세계에 퍼뜨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영국, 일본이 러시아 내에 들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 땅에서 떠나가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뭔가 콩고물을 노리려고 계속해서 이 시베리아 땅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레닌은 이런 붉은 군대, 적군과 그리고
반대 세력이었던 백군과의 대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내부 분쟁 상황에서 일본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러시아의 그 위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던 러시아가 우리나라 독립군의 무장 해제를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지휘권 다툼 그리고 무장 해제 강요에 거부를 했던 많은 독립군이 희생이 되게 됩니다. 옛날 학설에는 수백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있지만 최근 학설에는 한 30여 명이 죽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썰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율시 참변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전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성립한 3부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부, 3개의 정부 형태의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 자율시 참변 이후 만주로 돌아온 독립군이 체제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3개의 정부 형태의 단체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참의부, 두 번째는 정의부, 세 번째는 신민부 각각 성립을 하게 되고 이러한 참, 정, 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자치정부의 성격을 가졌고 민정과 그리고 군대와 관련된 군정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단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3부가 성립이 되었는데 또 일본의 공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25년에 체결이 된 미스야 협정입니다. 그러면 미스야 협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가 이러한 만주 지역의 독립군을 색출하기 위해서 만주 궁궐 장장림, 즉 장쩌린과 이러한 미스야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중국 관리 또는 중국인이 독립군을 잡아서 일본에게 넘겨주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많은 독립군이 중국인에게 잡혀가지고 넘어가거나 심지어는 독립군이 아니고 그냥 한국인인데도 독립군이라고 간주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만주 지역의 독립군 활동이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3부 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의 배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뭔가 체제가 반대에 있었던 이러한 단체들이 함께 작전을 전개하는 합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영향으로 우리나라 국내와 국외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었고 체제가 나뉘어져 있었고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런 단체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외에서는 여기 있는 3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장 독립 세력의 결집을 위해 3부 통합 운동이 전개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완벽한 하나의 단체로는 통합되지 못하고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 북만주 지역에는 혁신의회로 재편되게 됩니다. 3부가 이런 형태로 통합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많은 체제 정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 단체와 거기 산하에 조선혁명군이 조직이 되고요. 국민부의 산하부대 조선혁명군이 조직이 되고 혁신의회는 해산하고 난 다음에 한국독립당이 결성된과 동시에 산하부대였던 한국독립군이 조직이 되게 됩니다. 국민부와 혁신의회의 발전 사항을 봤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이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활동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중연합작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일본을 물리치는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1931년에 일본이 만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대공황이라고 하는 안 좋은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주를 공격하는 만주사면 1년 뒤에는 마지막 황제 청나라의 푸이를 내세워서 대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만주국을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중국 내 일본에 반대하는 항일 감정이 고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독립군이 중국인 부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중연합작전입니다. 그러면 각각 이런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어떻게 중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혁명군인데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은 여러 명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양세봉 장군입니다.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을 하여 영릉가 전투 그리고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됐고요.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한국 독립군인데 한국 독립군의 정천 장군이 이 부대를 이끌었고 대표적인 연합작전이 바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릉가 이응 3개고 흥경성 이응이 3개네요. 이응이 많으면 조선혁명군이다. 이런 식으로도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공산당 세력들이 함께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유격투쟁인데 여기서 유격작전이라고 하면 소수의 부대로 부대들 적군을 치고 빠지고 완전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작전이 바로 유격투쟁이라 할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의 한국과 중국의 항일 유격대를 결합을 해서 동북인민혁명군 나중에는 동북항일연군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동북항일연군 내의 한인들이 조국 광복회를 결성을 하고 여기서 김일성 장군이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북한의 김일성과 여기에 김일성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30년대 항일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